안녕하세요. 자, 초보 러너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심박수와 호흡입니다. 자,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조금 별로 뛰지 않았는데 이 숨이 너무 빠르게 차니까 오래 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할 때 조금만 달려도 숨이 너무 빨리 차고 근육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렇게 퍼지곤 했는데요. 자, 그래서 코치님께 진짜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기에 좀 트라우마를 가진 적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트레이너를 하면서 이 호흡과 이 운동 생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왜 이렇게 빨리 퍼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심폐지구력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닝할 때 한결 더 편하게 호흡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심박수가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심박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심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우리 몸에 내보내는 혈액의 양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았다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심박수가 빠르게 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여성분들의 경우 이 빈혈이 좀 있거나 아니면 생리 기간인 경우에는 심박수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러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건 당연하지만 너무 빠르게 뛰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초보 러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속도의 감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게 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박수 공식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존2 운동은 아닙니다. 존2는 엄청 낮은 수준의 심박수인데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메피톤 법칙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180에서 나이를 빼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평소에 1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아니면 부상의 경험이 있다 하시면 여기서 10을 더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적정 심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박수에 맞춰서 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심박수를 뛰면서 체크할 수 없다. 그러면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러닝 아니면 혼자 뛴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뛸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뛰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심박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심박수, 심박수의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린 뛰다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천천히 뛰다 보면 엄청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래 듣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사실 노래 들으면서 뛰다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노래에 맞춰서 막 뛰다 보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좀 빨리 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명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말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우리는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될 때 우리 심박수는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도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심박수가 높은 거예요. 막 80, 90. 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좀 자주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도 심박수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을 조금 줄여주고 반대쪽인 부교감신경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러닝만 하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러닝하지 않을 때 뭔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그리고 혹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약간 정적인 운동들이 이 부교감 신경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교감신경을 좀 흥분시키는 음식들이 있어요.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제가 커피를 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 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나 알코올들을 좀 줄여서 교감신경이 좀 흥분하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숨이 찬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숨이 차는 건 폐활량의 문제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 폐활량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이 폐활량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한데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호흡, 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최대한 내쉬세요. 몸에 있는 공기를 다 뺀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그 상태에서 숨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숨을 멈춘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30초 이상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번 영상을 중지시키고 내 폐활량이 정상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숨을 다 내뱉고 참는 겁니다. 자, 해보셨나요? 네.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에 적응하는 능력, 이게 좀 떨어지면 숨이 이렇게 차오르는 걸 많이 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에 적응하는 이산화탄소 내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산화탄소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정말 간단하면서 효과 좋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운동 방법은 이따 마지막에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코 호흡과 입 호흡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을 하면 된다, 아니면 코 호흡이 좋다, 뭐 입 호흡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러닝 할 때 이 코 호흡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네, 제가 운동선수 때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금방 지쳤던 이유가 바로 코호흡 때문이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비염이 진짜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비염 때문에 뭐 안 먹어본 약이 없었고, 진짜 뭐 한의원 아니면 뭐 진짜 뭐 병원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치료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코로 호흡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입으로 계속 호흡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입 호흡이 뭐가 문제냐?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써야 되는 호흡 근육이 있는데, 다들 아시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입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이 횡격막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 말고 이 보조 호흡 근육인 목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거나 횡격막으로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목이랑 어깨가 엄청 뭉쳐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산소가 빠르게 떨어지고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 피로물질이 너무 빠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느려지고 결국엔 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이 코호흡 운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프까지 뛰고 풀 뛰고 100km까지 완주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횡격막으로 호흡하는 느낌이 어떤 건지 사실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냥 척추를 편하게 그냥 펴고 앉아 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흡흡 하는 거예요. 코로 이렇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배가 바로 반응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때 움직이는 근육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네. 그런데도 잘 안 느껴지면 이 양손을요 이렇게 갈비뼈에다가 딱 올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움직이는 게 손에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횡격막으로 호흡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코로 호흡을 잘 할 수 있으면서 천천히 오래 달리다 보면 조금씩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횡격막을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자, 횡격막 스트레칭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 한 손을 이렇게 갈비뼈에 올립니다. 그리고 한 손을 올리고 자, 그대로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 오른쪽 횡격막이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자, 이렇게 쭉 들여 마시면서 늘리고 후 이렇게. 네, 그러면은 갈비뼈가 쭉 늘어나면서 횡격막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한쪽에 8번, 반대쪽 8번을 엄청 천천히 호흡을 깊게 하면서 일단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척추가 바르게 있어야 되고 어깨랑 목이나 이런 근육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은 이렇게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워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편하게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코로 들여 마실 겁니다. 자, 코로 5초 들여 마시기. 그리고 들여 마신 상태에서 참아요. 5초를 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때 코로 내쉬는데 이렇게 세게 내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콧물만 나옵니다. 천천히 코로 내쉬면서 다 내쉬고 또 참아요. 그리고 다시 들여 마십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5초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 5초 멈추기, 이거를 10번씩 3세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횡격막 그리고 호흡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거나 너무 힘들면 그럴 땐 바로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호흡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90%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호흡 제한 훈련이라는 방법인데요. 자, 이 훈련은 이산화탄소,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에 적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산화탄소 내성을 기를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자, 이 훈련은 예전에 한 1950년, 60년대부터 있었던 호흡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썼었는데, 특히 미국 수영 대표팀 코치가 이 호흡 방법을 통해서 미국 선수들을 코치를 해서 이 올림픽에서 엄청난 메달들을 다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쓸 거예요. 자, 제가 호흡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여기서 아마 수치가 변화가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치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심박수 자체는 좀 높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한 66. 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네, 66. 그리고 포화도는 99% 정도. 이게 정상인 수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호흡을 최대한 내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참습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주 조금 들여 마십니다. 천천히. 그리고 다시 후 내쉴 거예요. 그럼 그때 제 이 산소 포화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호흡을 최대한 내쉴게요. 일단 코로 내쉽니다. 지금 산소 포화도가 9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89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자, 이러면 진짜 끝까지 참고 조금 들여 마시고 쭉 참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지금 산소 포화도가 86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해주면 이산화탄소 이 버티는 능력이 좋아져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많이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최대한 내쉬고 참고 천천히 조금 들어 마시고 다시 끝까지 완전히 배를 쫙 쥐어 짜내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심박수가 빨리 오르는 이유, 호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어떻게 호흡 훈련을 하는지 그 훈련 방법, 그다음에 스트레칭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내가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니까 내가 러닝을 쉬는 날에는 이렇게 호흡 훈련 한번 앉으시거나 누워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제가 이제 회원님들을 직접 운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논문들을 찾아보고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방법을 터득하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서 체득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근데 뭐 러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 분들은 사실 그냥 뭐 대충 러닝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대 사회의 발전이 너무 가속화되면서 정말 많은 환경들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에 움직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면 이동수단이 너무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흡하는 능력이라든지 근육의 능력, 관절을 움직이는 이런 유연성들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러닝을 잘 뛰고 조금 더 즐기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까먹지 마시고 하루에 5분에서 딱 10분만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이 달라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이스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제 호흡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달리기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즐겁게 러닝 하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저와 함께 즐겁게 러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의 이 건강한 러닝 라이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